자, LNF 들여다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상당히 LNF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자주 나와주고 있어요. 자주. 그래서 일단은 LNF가 추가적인 수주를 받아 올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주가에 일정 범위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놓고 보는 부분은 일단 LNF의 MSCI 지수 편입 기준, 지금 우리가 방송 홍보에서 이제 그걸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그 LNF MSCI 지수 편입 기준에 대한 카카오 게임즈하고 그 내용 정리한 거 표작업한 거 그 낱장 파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증권사 보고서 내용도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서 증권사 보고서 내용도 뉴스 말고 보고서 내용 기준에서 그 내용을 좀 증권사 들어가서 미래에셋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정리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일 그대로 올려주셔도 돼요. 그 파일 그대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뉴스에서 이제 정리해서 나온 내용들도 쭉 있는데, 어찌됐건 그 오늘 이제 개장초 기준에서도 아무래도 미래에셋 쪽에 그러한 보고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LNF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지난 금요일에도 장 막판에 이제 LNF 같은 경우 쭉 끌고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실적 해석에 대한 부분이나 또 성장성에 대해서, 또 MSCI 지수 이제 편입에 대한 부분에 수급에 대한 해석 부분, 월말까지의 액티브 자금들 들어오는 그런 내용까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9월, 10월 계속해서 LNF를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그 수익 범위 가지고 왔었고, 마지막 자락에 이제 LNF 같은 경우에 좀 고생을 했죠. 고점에서부터 그 조정을 받은 폭에 있어서 이제 고생을 좀 했는데,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오늘 기준에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준 상태였기 때문에 신규 매수 사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미끄러졌죠. 4%. 근데 어차피 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올라왔을 때 5% 등락 범위의 차익 실현을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도. 오히려 이제 그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신규 편입, 그리고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갭상승이었기 때문에 편입 기준 설정해드린 범위가 고점 대비 미끄러진 거는 좀 많이 아쉽지만은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놓고 봅니다. 거래 대금이 가급적이면은 시초가 위쪽의 흐름으로 형성이 되면서 주간 단위의 거래 대금도 월등하게 조 단위의 거래 대금으로 형성되어 주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월말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것을 기준 잡아서 액티브 쪽에서는 계속 눌러서 잡든 위에서 잡든 수급 범위를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가능성 자체가. 그래서 24만 3천 원 고점 딱 찍는 그 위치, 24만 3천 원 고점 찍은 그 위치, 이왕이면 이제 오늘 돌려주면은 가장 좋고, 못 돌려주더라도 주간 단위에서는 충분히 넘겨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기준의 움직임 폭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거래 재차 수반하고 이제 지난해 12월 이후에 좀 멈춰져 있던 부분이 2차 전지가 이제 7, 8월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HN의 기업 분할 그 기준이 잡힌 거죠 사실. 거기서 이제 무상증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 300%를 단행하게 되면서 그 변동성까지 겹쳐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에코프로 BM이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부터 10조 원의 수주 공시 발표해 줌으로써
추가적인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2차 전지에서 좀 이끌어낸 거고, 테슬라도 뭐 만만치 않게 강세를 띄워준 거고, 거기에 이제 LNF도 미래에셋 쪽의 보고서의 그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의 그 뭐 실적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테슬라 쪽의 기준에서도 5조 원 정도의 수준은 뭐 충분히 5조 원 정도의 수준은 가지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됐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이제 계속적으로 높여요. 36만 원까지로 미래에셋증권이 높여놓게 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개장주부터 이제 변동성 확장 부분이 있던 거죠. 그리고 지난 뭐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좀 월등하게 들어오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면 좋으련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좀 12만 주 정도 지금 매도 의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눌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수급이 다 매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글쎄요, 매도하는 쪽도 있지만 매수하는 쪽이 윗방향성의 수급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죠. LNF 부분 크게 이제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기준은 일단 LNF가 실적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일단 기관들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수급 논리, 월말까지는 수급이 급격하게 출회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그 신고가 랠리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급 강도가 윗방향으로 세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거래 대금만 조금만 더 강도 있게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거래량도 마찬가지인데 거래량 부분은 이제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죠. 주봉 단위에서 OMA, 20MA 뭐 5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그 정도 갖고는 그렇고요. 주봉 단위 기준은 이제 800만 주 그 정도만 형성돼도 거래 대금은 뭐 월등해지겠죠. 1조 5천억 이상이 나오겠죠. 2조 원 수준까지도. 그러면 그 거래량 기준에 8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거래 대금 부분은 충분히 2조 원 주간 단위에 2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변동성 탄력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자. 오늘 어차피 눌림폭이 좀 아쉽지만은 주봉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하고 이제 일봉도 들여다봅니다.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꼬리를 감싸 안고 다 들어올린 흐름이 돼요. 이번 달 월봉의 기준에서의 거래대금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결코 나쁘지 않고 이 꼬리 부분을 이제 감싸 안고 들렸다는 거하고 거래량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부분이 월등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거래량은 최고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실리고 고점 돌파가 나왔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정점 인식을 좀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몸통 위쪽의 꼬리 부분을 들어올릴 때 이미 벌써 거래대금이 실려 있다. 앞전에 고점들을 형성할 때 특히 이제 이 앞전 고점을 이제 막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거래대금이 실리느냐의 기준인데 지금으로서는 절반 거래일 동안에 충분히 그 거래대금을 실어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신고가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월봉으로도 더 확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긍정적인 시각 계속 가져갈 수 있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이번 달 기준까지는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것 감안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은 이제 앞전 그 고점 라인 그리고 저 꼬리 달린 부분에 위치를 벗겨내주는 그런 흐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9월부터 볼까요? 10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이 기준에서 상승 잉태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갭을 내주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좀 거래가 좀 아쉬웠었는데 막판에 거래를 실어주면서 쫙 당겨 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그 몸통으로 형성됐던 부분들의 고점, 이런 고점들을 다시 몸통으로 넘겨줬고, 오늘 기준에 갭 상승 이후에 갭을 다 메꾸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주간 단위에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린 요 범위에서 차익 실현을 잡아가진 않겠다. 예? 이 범위에서 차익 실현을 잡아가진 않겠다. 그래서 어차피 2차 전지 쪽을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에코프로 쪽을 우리가 이제 잡아가지 않고 LNF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기준에 어쨌든 거래대금 수반하고 전거래일 대비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 주고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분봉 기준은 거래가 이제 그 개장초 이후에 터진 이후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돌리는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최고점 넘기고 뭐 몸통 뭐 넘기고 이런 기준을 만약에 설정해서 보겠다, 앞에 고점 또 넘기고 이런 기준을 앞에 기준에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한다면, 전거래일 금요일에 이제 형성됐었던 거래량, 그 정도 거래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7만 주 정도? 7만 주 정도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막판에 튀어났던 거래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5만 주 정도만 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5만 주 정도. 그렇게 해서 금요일 기준에 강하게 들어올려놨던 거래량 부분이 대략 뭐 5만 주 정도 기준이고, 그 물량이 이제 뭐 차익 실현으로 개장초에 다 빠져나갔다 이런 해석보다는, 인위적으로 들어올려놓고 뭐 다 빠져나갔다 이런 해석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있는데 저점에서도 계속 수급이 나쁘지 않다. 프로그램 쪽엔 매도 우위라고 할지라도 멈춰져 있고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 거래대금은 빼고 캡처를 하겠습니다. 분봉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5만 주 정도면은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래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LNF의 흐름, 고점 대비 눌려진 흐름의 기준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유지하고 오후장 또 들여다보면서 목표 주가는 높여놓은 상태에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텍스 전략 부분은 이제 좀 전에 형성해 놨었던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해서 같이 볼게요. LNF 10월 11월 12일이었나요 이게? 10월 21일 10월 21일이네요. 그래서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저평가한다 이런 부분의 해석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15일 12시, 벌써 12시네요. 단기가 아닌 스윙, 업종 대표주 기준인 거고, 이쪽도 코스닥 시가총액 지금 3위 유지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하고 매직 계산기 11시 50분이었네요. 11시 50분 기준 현재가가 23만 2,400원 플러스 1.18%, 시가총액은 8조를 넘겼어요. 899억 원. 거래량은 오늘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이제 거래 부분이 실렸고, 뭐 이 정도여도 전체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을 넘기게 되면 이제 최상위로 다시 형성이 되는 거고,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한 거죠. 상향을 해서 27만 원인데 다시 이제 조정해서 26만 원으로 잡아놨으니까 목표 주가 26만 원. 그다음에 12시 지금 뭐 03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1, 2, 3, 4, 5, 6,
7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7위. 그리고 고점 부분이 24만 3천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24만 3천 원 5.79%.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추후에 설정하는 걸로 하고, 신규 추가 재편입 부분에 있어서는 고점을 넘길 때 기준도 잡고요. 그리고 조금 전처럼 이제 눌려져 내려올 때 고점 대비 눌려져 있을 때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가 대비해서 3분의 1 지점이 23만 8,700원. 이거는 이제 거래량 터트리고 돌릴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분의 1 지점은 23만 6천 뭐 550원이니까 600원 기준 잡고,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이제 5분봉 기준에서 오늘 거래 일정 범위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주만 실려도 상관없다. 그렇게 놓고 보고, 먼저 번에 이제 그 손절을 고민을 할 때 설정의 부분 놓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차익 실현 범위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으니, 그럼 그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 범위 고점 대비해서 뭐 1.5% 뭐 이런 기준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비중 유지로 대처를 하는데, 개별 매매 기준에서 뭐 1.5%를 보겠다 고점 대비, 그러면 그게 23만 9,400원이 됩니다. 그리고 3%의 조정을 차익 실현 범위로 잡는다. 23만 5,700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 기준은 우리는 이제 단문 문자가 나가는 기준을 설정을 하니까 LNF는 비중 유지, 신규 편입, 그다음에 신규 편입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분할 편입,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간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요거 얘를 하여간에 거래량이 얘도 좀 제한적이어서 거래 대금이 들여다만 보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다시 진입 범위 설정 범위를 가져갈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오늘 기준에 이제 셀트리온의 변동성, 주간 단위의 변동성, 나머지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쪽에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